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일 오후 6시입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다시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 구치소로 가는 차 중에서 이전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할 말씀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전한 입장문이, 이건 뭐 입장문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입장의 어떤 발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찰 지하 주차장에서 검찰차를 타고 막 출발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마음이 그러네요. 오늘 댁에 같이 일했던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배웅하려고 오셨습니다.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여러분이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너무 걱정 마라. 수용 생활 잘하고 오겠다고 하시면서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도중 제가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기자님들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댁에서 하셨던 나를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251일 만에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 사평 독방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251일 만입니다. 17년형이 만약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다 산다면은 이분은 90 넘어야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90 넘어. 원래 3월 20일 2018년 3월 22일 구속되었다가 원래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간 동부구치소 약 4평 크기 독방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독방은 거실 면적이 3평 정도라고 합니다. 화장실이 0.89평,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과 매트리스,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이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2036년에 만기 출소를 한다면 96세인데 물론 대통령에 의한 사면 복권이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이 정권은 조금 과거 정권과 다르니까 글쎄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이 1995년입니다. 그리고 97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출소해서 약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현재 감옥 생활을 하는 편이 되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문재인 두 사람 다 경남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경남고등학교 출신 대통령에 의해 두 대통령에 의해서 4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는데 그 4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4사람이 다 또 경상도 대통령인데 전두환 대통령은 고향은 함안이니까 경남이고 나머지 3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노태우는 대구, 포항을 고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진실을 가둘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를 구속하더라도 내가 한국 역사 속에서 남긴 업적을 지울 수는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이명박 10년이죠. 10년 통치한 사람을 구속을 해가지고 그 시대를 적폐로 몰아가지고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겠지만은 지울 수 없는 역사다 하는 자신감이고
이 17년형을 받도록 한 다소자금 횡령 문제라든지 자신의 소송을 삼성이 돈을 내준 거는 이게 뇌물에 해당한다 하는 두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거기에 승복할 수 없다 하는 뜻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가둘 수 없다고 했을 때 그걸 역사로 바꾸면 역사를 가둘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하면서 남긴 업적과 과오가 있습니다. 업적을 주로 말씀드린다면은 저보고 분류를 하라면은 2008년 세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에 저음해가지고 한국이 가장 빨리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한때 그게 2010년, 11년 무렵인데 UNDP에서 발표하는 삶의 통계에서 대한민국은 유럽의 선진국들을 다 제치고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1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가장 높았을 때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고 이것은 금융위기 극복을 잘한 덕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은 이 4대강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업적으로 남을 겁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원래 홍수가 나더라도 4대강 보가 있어가지고 그 유역이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 그 다음에 대북 정책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되는데 좀 미적되면서 상당히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습 과정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기용함으로써 그 뒤에 박근혜 정부까지 넘어오면서 상당히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 주도권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 김관진 장관 또한 지금 무슨 댓글 사건으로 해가지고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일 문제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2012년 여름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고 일본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여기에 일본이 반발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교사 연수회 자리에 가서 실언을 했습니다.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는데 오려면은 사죄해야 된다 이런 뜻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공식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발언이 천황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반한 감정이 커지고 그 기운을 타고 아베 총리가 등장하고 그 뒤에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서도 한일 관계가 계속 나빠서 이게 2015년 박근혜 아베 사이의 종군위안부 최종 합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을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서 친중 반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일 관계가 한미 관계의 악화로까지 갔습니다. 그때 생생히 기억되는 게 오바마, 바이든 두 사람이 나서가지고 한일 관계를 이렇게 봉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한국은 배팅을 잘 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한국이 중국 편에 서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만든 것,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2012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실언이 이게 확대가 돼서 한일 관계가 나빠졌고 지금 그 후유증을 아직도 우리가 앓고 있고 수습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책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다 종합하면은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그리고 퇴임까지의 5년 동안 한국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과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일을 비교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엄청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명박 하면은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죠. 특히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청계천 복원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뭐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걸 총체적으로 점검한다면은 사람, 이명박이라는 사람 자연인은 가둘 수 있겠지만 진실과 역사는 가둘 수 없다. 업적은 가둘 수 없다. 이명박 5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5년도 지울 수 없다. 무리하게 지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워질지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이명박 대통령이 구치소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길을 꺾지 않고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의탁을 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